네, 안녕하세요. 저는 VM웨어에서 VM웨어의 월드와이드 클라우드 프랙티스 그룹에서 한국의 그 VM웨어의 클라우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김세희 차장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클라우드가 뭐냐,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냐,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마 요즘에 최근에 애플이 아이클라우드 얘기를 하면서 또 다시 과연 클라우드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물론 화두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업계에서 클라우드가 뭐냐,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보통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필요한 컴퓨팅 리소스를 디바이스나 시간이나 네트워크나 그런 거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서비스의 형태로 쓰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그럼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기술이 있느냐라고 늘 물어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IT 환경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보면은 전혀 새롭지 않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여태까지 나는 못 들어봤다 라고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념의 전환 같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IT를 바라보던 그런 시각을 좀 더 바꾸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까 클라우드 컴퓨팅이 제가 필요한 컴퓨팅 리소스를 서비스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내가 어떤 것을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관해서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보통들 아이아스, 파스, 사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또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야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이아스에 대한 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제 CPU라든가 서버라든가 메모리라든가 디스크라든가 그런 컴퓨팅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자원을 서비스로 받아보겠다, 이런 것을 Iaa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aaS라고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의 형태로 받아보겠다. 서비스의 형태로 받아본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이것을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돈으로 환산을 해서 받아보겠다, 보통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IaaS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친숙하세요. 왜냐하면은 유명한 아마존이라든가 렉스페이스라든가, 한국에서는 KT의 유클라우드라든가 뭔가 통신사에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들을 제공들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컴퓨팅 자원을 산다던가 구현한다거나 하실 필요 없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직접 인터넷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스라는 것도 굉장히 친숙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IaaS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전에 사스라는 개념이 더 일반화가 됐다고 할 수 있죠. 웹메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웹디스크, 웹하드, 파일 저장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의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걸로 서비스로 받아보는 거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사실 요겁니다. 파스. 파스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 플랫폼을 서비스로 제공하겠다.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죠. 플랫폼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플랫폼에 대한 얘기가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란 게 파스를 지배하는 자가 클라우드를 지배한다, 이런 뉴스가 떠더라고요. 굉장히 놀랐는데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파스는 이 제일 아래에 있는 인프라와 여기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개발자들이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환경하에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던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개발자분들 많이 오셨잖아요. 개발자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인프라나 실제 제공되는 이런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가, 클라우드 환경에 있어서 개발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거에 대해서들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러면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될까요? 보통은 얘기를 하는 게
클라우드 환경이 왜 나오게 되었나? 라고 이러면 많이 얘기하는 것이 데이터가 너무나 빨리 늘어나고 인프라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바뀐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드세요.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도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빨리 늘어나는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다가 어플리케이션이 그것을 인지를 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방식을 모두 버려야 된다. 그렇다면은 사실 너무 어렵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이것이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또 특정한 솔루션, 특정한 벤더, 특정한 프레임워크 여기에서만 된다라고 하면은 또 나 여기에 락인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VMware에서는 최근에 그 클라우드 파운드리라고 해가지고는 그 중에 하나로 vFabric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VMware에서는 개발자들 분께서 VMware의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개발하실 수 있도록 오픈 클라우드 파운드리라는 것을 열고, 그리고 그 상에서 쓸 수 있는 vFabric, 스프링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클라우드 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요즘에는 많은 개발자분들이 그냥 맨땅에서 개발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프레임워크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플랫폼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 프레임워크가 변화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을 갖다가 따라잡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프레임워크를 바꾸던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바꾸던가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프레임워크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한 곳에서만 두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속 새로운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새로운 인프라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들이 함께 나와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최대한 이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클라우드 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은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계속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이것을 개발하지 않고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어떻게 최대한 빨리 이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가 자꾸 생기고 데이터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3티어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모든 데이터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 비정형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인프라는 옛날의 인프라와 달라요. 옛날의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수명을 다할 때까지 거기에서 어플리케이션 다 돌리고 어디에서 돌린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던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인프라가 너무 많이 변해서 언제 어디서 인프라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플리케이션이 이를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게 또 클라우드 상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런 4가지 특징들을 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VMware에서 생각을 한 건 뭐냐? 모든 것을 개발자분들이 다 개발하실 수는 없어요. 인프라에 대해서 그걸 다 따라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유니버설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VMware에서 생각을 한 건 뭔가 하면은 클라우드 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기 위한 뭔가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이하게도 이렇게 돼 있어요. 파스는 파스인데 컴포넌트로 들어갑니다. 구성 요소예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개발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컴포넌트 파스의 컴포넌트로 이것이 들어가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근에 5.0을 발표를 했죠. 그럼 클라우드에서 파스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냐 하면은 파스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사이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를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은요, 그 어플리케이션들은 클라우드 상에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게 돼요. 확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산이 되어 있어야 되고, 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되고, 밑에서 어떤 인프라나 이제 환경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어플리케이션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특징들을 파스가 다 지원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도는 환경은 또 이런 특징을 가져요. 그 밑에서 도는 환경들은 자동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자동적으로 매니지가 되며, 그 다음에 쉐어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이것이 금액으로 환산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인프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의 특징 위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런 특징을 가질 때 플랫폼이 이를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까 모든 것을 다 짜야 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건 아니고,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는 걸 갖다가 vFabric은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입니다. 이것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럼 어플리케이션이면 어플리케이션이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는 뭐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도는데 그 밑에서 인프라라든가 어떤 관리 환경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비정형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것들을 내가 모두 다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그 만드는 것들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그것을 지원을 받겠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짜겠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vFabric 안에는 뭐 ERS, TC 서버, 하이페릭, 레비큐, 젠파이어 등의 제품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유연하게 발전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들의 제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떤 환경을 지원을 하냐면요,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커다란 수준으로 늘어나는 환경을 지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가 너무나 많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다양한 형태로 늘어날 때 데이터를 가상화해서 이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유연하고 컨트롤 제어가 되는 환경으로 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을 갖다가 제공하는 기술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인프라가 있고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이자 서비스가 있을 때 그 사이에서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플랫폼이 VMware에서 제공하는 거는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VMware, vFabric,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갖다 개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와 그다음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서비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 스프링 기반에서 이런 환경들을 갖다가 다 지원을 하도록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쓰시던 환경이나 프레임워크를 버리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플랫폼에 걸친, 여러 플랫폼, 브라우저, 디바이스에 걸친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든가 아니면은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정형,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접근, 그리고 여러 가지 소셜 SNS나 클라우드 관련된 API를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갖다가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배우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실제 아래에서 어떤 버추얼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된 인프라 환경을 갖다가 지원하기 위한 이런 서비스들을 갖다 제공을 하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서버, 그리고 여러 곳에 걸쳐져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젠파이어,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프라이빗이냐, 퍼블릭이냐, 하이브리드냐 이거에 상관없이 메시징을 갖다 전달할 수 있는 RabbitMQ, 그다음에 로드 밸런싱인 ERS, 그다음에 이 전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하이페리, 그리고 정책에 기반해서 프로비전할 수 있는 나파, 이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개발자분들은 이 프레임워크 상에서 얘네들을 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불러다 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데이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난 모든 걸 다 짜야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젠파이어를 불러서 쓰시면 되고요. 메시징을 위해서 내가 모든 메시징 관련 소프트웨어를 다 짜야겠다 하신 게 아니라 RabbitMQ를 불러서 쓰십시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VMware의 vFabric의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서비스들은 이 아래의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가장 최적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세히 보면은요, RabbitMQ는 메시징 서비스를 갖다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젠파이어는 여러 곳에 걸친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실시간으로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TC 서버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ERS는 로드 밸런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전체를 아우르는 하이페릭이 있습니다. 하이페릭은 이 전체 어플리케이션이 구성을 될 때 여기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말씀드린 vFabric이나 스프링은 어떻게 보면은 VMware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클라우드 파운드리는 뭐냐?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걸 갖다가 일종의 공장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공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제일 밑에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플리케이션이 돌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이 어플리케이션들에 들어가는 데이터라든가 성능이라든가 메시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미드웨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미드웨어들이 필요하고, 그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존에 이용하던 프레임워크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프레임워크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와 그리고 인프라가 필요하게 된대요. 클라우드 파운드리는 여기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픈이에요. 클라우드 파운드리는 VMware 것만의 것은 아니고요. 이런 필요한 프레임워크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클라우드 파운드리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부속처럼 가져와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오픈된 환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프레임워크,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내가 원하는 인프라, 이것들을 클라우드 파운드리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 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이것을 자유롭게 클라우드 상에서 배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클라우드 파운드리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이제 광고가 나가는데요. 클라우드 파운드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픈 환경이어서 어떤 프레임워크가 들어와도 되고, 어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들어와도 되고, 어떤 인프라가 들어와도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와 프레임워크가 맞아서 클라우드 상에서 돌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클라우드 파운드리는 오픈되어 있지만 VMware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vSphere와 인프라 측면에서는 vSphere,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측면에서는 vFabric, 그리고 프레임워크 쪽에서는 스프링을 기반으로 했을 때 가장 잘 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기반 하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상업적으로 갖다가 퍼블리싱하는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데 나는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데이터를 어떻게 가상화해야 되는지, 어떻게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지,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VMware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갖다 전환을 해서 이 서비스를 하는 그런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구글 앱스나 세일즈포스의 VM포스가 이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여기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해서 클라우드 파운드리 ORG는 그냥 무료로 가입하실 수 있고,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들어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조금 빨리 끝내겠고요. 예, 이제 여러분께 그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으신 말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클라우드 파운드리는 VM웨어뿐만의 것은 아니고 모든 개발자분을 위한 거고요. 클라우드 파운드리는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VM웨어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와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모두 아우르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예, 맺은말로 여러분 모두 클라우드 환경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해피 클라우딩 하시고,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그 주최 측을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